자, 사이소리부터 한번 나가볼게. 사이소리는 이제 우리가 음운 변동에서 첨가에 해당하는 애들인데 없었던 소리가 생기는 거지. 사이소리라는 거는 이제 어떤 단어와 단어 사이 혹은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 소리가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면서 어때?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지. 사이에 소리가 들어왔으면 무조건 하나의 단어야. 붙였어야 돼. 사이 소리가 들어가고 사이는. 이렇게 해서 어때? 이 단어나 단어, 형태소와 형태소가 뭐를 이루는 거야? 하나의 단어. 즉 띄어쓰기 하지 않는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거고, 이 사이에 들어오는 소리는 대표적으로 사이시옷, 그 다음에 비읍, 히읗, 니은이 있고, 니은은 표기하지 않아. 나머지는 표기를 해. 이게 기본적인 정의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첨가이고, 보통은 A에서 그 뭐야? 없었던 게 이제 생기는 건데, 여기서 플러스 1에서 2까지가 생겨. A가 생기거나 AB가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사이 소리가 두 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일단 정의 개념은 이래. 됐지? 자, 그리고 사이 소리에 관련된 규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표준 발음법이고 하나는 한글 맞춤법이야. 표준 발음법은 뭐야? 어떻게 표기가 돼 있을 때 어떻게 발음할지에 대한 규정이지. 표기가 돼 있을 때 이 표기를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의 규정이라면은, 한글 맞춤법은 어때? 어떻게 발음될 때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야. 그래서 사실은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은 상호 보완 규정이야. 이해되지? 왜 이렇게 발음해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왜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발음하니까.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 책 한번 봐봐. 책 보면은 거기 이제 표준 발음법이 101페이지부터 있고, 그 뒤에 보면 한글 맞춤법이 나올 거야. 그 뒤로 쭉 봐봐. 한글 맞춤법 있니? 뒤쪽에 표준 발음법 뒤쪽으로 해가지고. 한글 맞춤법 보고 있어 지금? 몇 쪽이요? 101페이지가 표준 발음법이고, 101페이지 뒤쪽부터 표준 발음법 끝나면은 한글 맞춤법이 나와. 지금 몇 쪽이야? 102쪽. 뒤로 넘겨봐. 거기가 표준 발음법이잖아 지금.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끝나야지. 30항이 끝나고 나면 뭐가 나와? 그 뒤에 한글 맞춤법이 나오지.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은 잘 살펴보면은 한글 맞춤법 조항 하나하나를 보면 거기도 국외음화가 있고 뭐 이렇게 나오지. 뒤로 쭉 넘기다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발음될 때 이렇게 표기해라에 대한 규정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때? 이렇게 표기되면 이렇게 발음해. 그러니까 상호 근거 규정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가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해? 가치로 발음하라고 표준 발음법에 나와 있지. 그럼 가치로 발음될 때는 어떻게 표기해라? 이렇게 적어라라고 한글 맞춤법에 나와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적어요? 그런 건 없어 사실. 왜 그러냐면 그냥 그렇게 적는 건데 왜 그래?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얘는 얘의 근거, 얘는 얘의 근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정하기로, 그렇게 발음하고 그렇게 쓰기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야. 서로가 서로의 근거가 되는 거지. 이해돼? 이해되지? 어떤 개념이지? 왜 이렇게 발음해요? 이렇게 썼으니까. 왜 이렇게 써요? 이렇게 발음하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은 상호 보완 규정인데, 이제 사이 소리에 대한 게 이게 두 가지가 다 걸쳐 있겠지. 그러면 표기하는 사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이 숏이 어때 표기해요? 이렇게 발음 날 때. 이렇게 발음 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이 숏 표기해. 이런 식이야. 이해돼? 응.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 사이 숏을 그러면 적는 이유가 있나? 없지. 적는 규정이 있어? 없어? 아니,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우리 이런 거잖아. 그 끝없는 이제 순환인 거잖아.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너 왜 공부하니? 머리가 좋아지려고요. 왜 머리가 좋아졌어? 공부했으니까요. 이런 거잖아. 이해돼? 앞뒤가 안 맞지. 근데 그냥 왜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표준 발음법 자, 그래서 이제 표준 발음법 28항에서 30항, 한글 맞춤법 30에서 31항 부분이 이제 사이소리에 관련된 규정이야. 그래서 일단은 사이소리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28항은 된소리 대기지. 사실 된소리 대기에서 배웠잖아, 지난주에. 기억나? 근데 얘는 왜 사이소리의 일종으로 보기도 한다고 그랬어?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 소리가 들어오진 않지만 어쨌거나 된소리가 생기지.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어.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는데 통상 울림소리라고 그랬지. 왜? 기역, 디귿, 비읍 빼놓고 나머지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나 모음이 올 때 해당하니까. 이건 뭐야? 올, 모음 플러스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어떻게 이 뒤에가 된소리.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일어나? 보통 이 사이소리는 전부 다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기 때문에 뭐뭐의 뭐뭐 느낌이 나. 특히 이제 이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가 아니라 어근어근인 경우가 대표적이야. 접사인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체로 다 어근어근 혹은 단어 느낌이야. 이해돼? 그래서 자, 어떤 경우가 있었어? 물 어떻게 발음해? 이런 식이었지. 기억나? 자, 그 다음에 29항은 니은 첨가 규정이야. 니은 첨가는 예전에 잠깐 짚고 넘어갔지만 어떤 받침 뒤에 이모음 어근이 오면은 이게 어떻게 요 사이에 니은이 첨가돼. 표기하진 않아. 소리만 첨가돼. 요거는 이제 표기하진 않아. 자, 그럼 어떻게 발음돼? 솜 플러스 이불은 됐니? 요거 이해돼? 그리고 이제 30항은 사이시오 표기시의 발음이야. 근데 이제 한글 맞춤법 파트는 뭐냐면은 한글 맞춤법 30항이 사이시옷을 어떨 때 표기하는지에 대한 규정이야.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발음 날 때 어떻게 표기하느냐라고 했지. 한글 맞춤법 30항은 사이시옷 표기시의 발음.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경우.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어때? 상호 근거 규정이 돼. 왜? 사이시옷 표기했을 때 어떻게 발음 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발음 날 때는 어떻게 표기해요? 이렇게. 이런 식인 거지. 왜 이렇게 발음 나요? 사이시옷 표기했으니까. 왜 사이시옷을 적어요? 이렇게 발음 나니까. 서로가 서로의 근거인 거지. 이해돼?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사이시옷을 표기했을 때 세 가지 경우가 생겨. 사이시옷은 기본적으로 디귿 발음이지. 왜? 받침 시옷이니까. 맞지? 여기 뒤에 만약에 사이시옷을 적고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뒤에 있는 게
된소리가 되겠지. 맞지? 자 봐봐, 이거는 소리가 안 들어왔어. 그냥 근데 이제 나오는 환경 자체가 사이 소리랑 비슷해서 사이 소리에 넣기도 하고 된소리에 되기에도 넣어. 이건 니은이 들어왔지. 이건 이미 시옷이 들어온 걸 가정해보자는 거야. 그럼 어때? 이런 소리가 나겠지. 이해돼? 자 예를 들면은 어때? 네 플러스 가 하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사이시오 들어오지. 자 이랬을 때 발음이 뭐야? 내가가 원칙이고 내가는 허용 발음이야. 이게 원칙, 이게 허용.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발음할 것 같잖아. 근데 왜 이렇게 발음하는 게 원칙인지는 뒤에서 알려줄게. 자 그리고 사이시옷은 디귿이지. 플러스 이제 니은, 미음이 오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자, 얘네는 울림소리잖아. 울림소리가 디귿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동화시키겠지. 맞지? 그러면 디귿의 울림소리는 뭐야? 니은. 그치? 기억나? 지난주에 했던 거? 자기 계열의 울림소리로 끌어올린다고. 맞지? 디귿 계열의 울림소리 뭐였어? 니은하고 리을 있잖아. 근데 얘네는 비음이지. 그럼 어때? 니은으로 동화시키겠지. 자 봐봐. 네 플러스 물 하면 여기 사이시옷이 들어가 보자. 그럼 발음이 어떻게 돼? 냇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사이시옷이 또 왔는데 이모 먹은이 온다 그래보자.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이거랑 똑같이 받침 왔을 때 이모 먹은 오면은 니은 사이시옷 왔을 때 이모 먹은 오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 뭐가 되겠어 일단? 니은이 첨가되지. 얘는 근데 표기는 안 돼. 사이시옷은 아니니까. 됐지? 자 이 니은은 어때? 얘를 동화시키겠지. 또 울림소리. 맞아? 자 이거의 사례가 뭐야? 어떻게 적어? 나뭇잎. 근데 발음은 어떻게 돼? 나문 같겠지 니은으로. 그 다음에 잎 이렇게 되지. 니은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기도 해? 니은 첨가라고 그러기도 해. 이해돼? 사이시옷이 들어왔고 니은이 하나가 바뀌지. 그러니까 사이시옷이 들어오고 니은이 들어오면서 이 니은이 니은으로 바꾸니까 어때? 니은 소리가 생기는 거지. 기존에 없었던. 이해돼? 그러니까 사이시옷이 들어왔을 때 세 가지 경우의 발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사이시옷은 언제 적을까? 그거를 규정으로 정해놓은 게 뭐야? 30항. 한글맞춤법 30항이야. 이해돼? 봐봐. 자, 한글맞춤법 30항을 보면은 한번 펼쳐봐. 한글맞춤법 30항 내용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봐봐. 뭐라고 나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이시옷을 표기한다라고 나오지 않아? 나오니? 표준 발음법 말고 한글 맞춤법 30항. 있어? 찾을 수 있어? (101페이지는) 표준 발음법이야. 한글 맞춤법 30항. 표준 발음법 뒤에 있는. 봐봐. 14항이지. 몇 항까지 넘기면 돼? 여기. 이해돼? 한글 맞춤법 30항. 맞지? 자, 봐봐.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는다 이렇게 나오지. 자, 근데 어떤 경우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어때? 순우리말인 경우와 순우리말이 만나는 경우와 순우리말 한자어 만나는 경우에만 적고 한자어의 경우에는 어때? 사이시옷을 적지? 아, 너 한자어는 순수 한자어잖아. 그러면 거기 사이시옷 같은 거 적을 수 있겠어?
안 되지. 예외적으로 적는 경우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봐. 한자어 같은 경우에 한자어 뭔가 이제 한자 적고 그 사이에 시옷 적으면 이상할 거 아니야. 이해돼? 응. 자 그래가지고 사이 시옷은 어떨 때만 적는다. 일단은 한자어가 아닌 순 우리말 사이에 혹은 한자어가 하나라도 들어오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적어. 이 세 가지 경우에는 표기를 하는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더 붙고 그 다음에 한자어의 경우에는 어때? 한자어의 경우에는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예외가 있어. 자, 요거는 암기를 해봐. 간이 3개야. 찻간. 찻간은 차와 간 둘 다 한자어지. 근데 어때? 사이시옷 적어. 택간, 곳간 이런 거는 한자어인데 적어. 그 다음에 수가 2개야. 숫자, 횟수 이런 거는 적어. 그 다음에 새빵 이런 것들은 적어. 이 6가지만 예외적으로 한자어인데 이해돼? 근데 얘도 다시 예외로 전세방은 앞에 이렇게 붙으면은 또 안 붙여. 이해돼? 단독으로 이렇게 쓰일 때만 사이시옷을 적어. 그러니까 사이시옷은 엄밀히 말하면 뭐야? 암기야. 그러니까 사이시옷을 적는 규정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게 사실은 무의미해. 왜 그런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 봐봐. 자, 한자와 제외하고 이런 경우에 적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만 사이시옷을 적는다는 거야? 봐봐. 뒷소리가 된소리. 니은 소리 선남. 니은 소리 선남이라는 건 니은 첨가라는 거잖아. 그리고 아니지 니은이 동화된 거지. 이렇게. 그리고 니은 소리 선남. 니은 소리 선남은 니은 첨가된 다음에 니은이 하나 더 들어온 거지. 사이시옷이 이제 니은으로 바뀐 거. 자 그러면 생각해봐. 뭐야? 이 경우지. 왜 이렇게 발음나? 사이시옷을 적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렇게 발음할 때 사이시옷을 적으래. 이거 무슨 소리야? 사이시옷을 적는 규정 따위는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사이시옷을 적었으니까 이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날 때 사이시옷을 적으래. 이건 뭐야? 사이시옷은 어떨 때 적어? 어? 자 봐봐. 사이시옷 적어 말어. 적어야 될 것 같지. 머릿말 이렇게 발음해야 될 것 같잖아. 그치? 근데 표준 발음은 머리말이야. 그리고 어때?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게 전혀 우리 발음이랑 상관이 없다고. 암기라고. 그냥 학자들이 정해놓고. 이 표준발음법이 언제 생겼어? 일제강점기 때 생겼지. 자, 어떤 말이었어? 표준발음법은 우리나라의 표준어. 교양 있는 사람, 서울 사람들이 두루 널리 쓰는 현대 서울말. 근데 그 현대는 일제강점기지. 맞지?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래. 자, 1933년에 그쯤에 만들어지잖아. 자, 그럼 봐봐. 교양 있는 사람들이면 나이가 웬만큼 있겠지. 1930년도에 교양 있는 20대 이상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때? 죽었어. 그 사람들 말에 갖다가 우리가 아직도 쓰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면 저건 왜 그래? 왜 저렇게 발음해?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했거든. 근데 지금 우리 머릿말 이렇게 발음하잖아. 머리말 누가 그래? 근데 그래도 사이시옷을 안 적어. 왜? 그냥 그때 정해졌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사이시옷을 적는 규정 따위는 없는데 한글맞춤법에서 사이시옷을 그러면 언제 적나요? 그냥 아무 때나 적어.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발음이 이렇게 날 때 적으세요 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그 발음은 사이시옷을 적을 때 나는 발음이잖아. 그럼 뭐야? 사이시옷을 적는 규정 따위는 없는 거지. 이해돼? 근데 학교 같은 데서 간혹 보면은 이거 사이시옷을 적는 규정이 있다 그러면서 뭐 이럴 때만 적는다 그러면서 되게 이제 대단한 규정처럼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 이걸 제대로 전반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거나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게 또 난이도가 좀 있거든. 사이소리 자체가. 그러니까 사이소리를 명확하게 다 파악하고 나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르칠 텐데 그러지 않고 요거 한글맞춤법 따로 가지고 가르치고 표준발음법 따로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이시옷 따로 니은청가 따로 다 가르치니까 본인도 뭘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인 거야. 이해돼?
없어. 그냥 암기야. 그거를 알려주려고 한 거야. 근데 단지 이건 알아두면 좋지. 사이시옷이 이럴 때 적히고 이렇게 발음 날 때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적는 규정 따위는 없다라는 거. 암기라는 거. 이해돼? 자, 뒷소리가 된소리 난다라는 거는 뭐야? 이런 거지. 내가.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돼? 뒷소리가 된소리로 나지. 자, 봐봐. 똑같잖아. 내 플러스 가 했더니 발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가 내지는 넷가로 나니까 어떻게 적으라는 거야? 사이숏을 적어서 이렇게 적으라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게 원칙이고 이게 허용인지 이해가 되겠지. 뒷소리가 된소리면 사이숏을 적어야 되는데 사이숏을 이제 적고 나면은 문제가 뭐야? 요 발음이 되잖아. 이 발음이 됐을 때 어때? 자, 이 발음이 됐어. 사이숏을 다시 적어. 여기다가 어때? 뒷소리가 된소리가 또 사이숏 또 적어줘야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자, 봐봐. 뒷소리가 된소리일 때 사이숏 적으래. 적었어. 자, 이렇게 발음 됐어. 표기를 해. 표기했지. 표기하고 나면 다시 어때? 뒷소리가 된소리가 되지. 뒷소리가 된소리 돼가지고 요 발음이 돼. 그러면 여기다 사이시옷 더 적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계속 사이시옷이 늘어난다. 자, 나머지 거 한번 볼게. 나머지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봐. 자, 넷물은 어때? 넷 플러스 물 하면 니은 소리가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기지.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이시옷 적으라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넷물은 어때? 이렇게 적었어. 적었더니 발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는 니은 소리가 덧나게 발음을 하래. 니은 소리가 덧나게 발음을 했고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적는 거야? 사이시옷을 적는 거지. 이거는 이해가 되지. 근데 봐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자, 내 플러스 가에서 뒷소리가 된 소리가 났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났다고 그래봐. 아니면 이렇게 났다고 해보자. 이렇게 났다고 그래봐. 이렇게 나는 게 원칙이잖아. 원래 사이시옷이 있으면. 사이시옷 적었어. 적었는데 적고 나니까 넷가 해가지고 디귿 있고 뒤에 된 소리 났어. 그러면 거기다 사이시옷 다시 적어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맞지? 그러면 이게 계속 사이시옷이 하나씩 늘어나겠지. 그럼 원칙 발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로 해야 되는 거지. 이해돼? 우리가 횟집이라는 발음이 있는데 사실 횟하고서 디귿 발음 거의 하잖아. 횟집 이렇게 발음은? 아니지. 근데 어때? 원칙 발음 횟집이야. 횟집이 아니라. 이해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은 소리 덧나는 경우도 똑같아. 자, 나무 플러스 잎할 때 이 발음이 어때? 나뭇잎 하고서 니은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이시옷을 적으라는 거야. 뭐 결국엔 어때? 이거에 여기 이거지. 뭐 의미가 있어? 없지. 아까 머릿말도 사이시옷 적는지 안 적는지 이거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암기야. 됐니? 물론 이거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차이를 얘기해 볼게. 봐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상호 근거가 되는데 이거 가지고서 이제 뭐 구분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 자, 봐봐. 해 플러스 님은 적어야 돼 말아야 돼? 자, 이거는 일단은 어근 뒤에가 접사긴 해. 자, 이거 뒷소리 된소리인가? 아니지. 아니면은 어때? 뒤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같지? 그러면 사이를 적어야 돼? 이거는 그냥 해님이라고 발음하고 뒤에 이제 그 여기 사이시옷을 안 적어. 이거랑 상관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그냥 암기라고. 근데 이제 이게 뒤에가 접사여가지고 안 적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동사. 어쨌거나 근데 사실 이것도 암기에 가깝지. 또 이런 거 봐봐.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 뭐야? 안 적어. 됐니? 그러니까 거의 암기에 다름없어. 자,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한번 봐봐. 이런 것도 한번 보자. 수시야 수야. 암수할 때 뭐 붙여야 돼? 수 붙여야 돼? 수 붙여야 돼?
숫을 붙이는 거는 숫쥐, 순염소, 순양만 있어.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거야. 예를 들면은 수소야, 수사자고. 이상하지? 근데 이렇게 발음하고 이렇게 적는 게 원칙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암기라는 거야. 이해되지? 또 둘 다 되는 경우도 있어. 자, 봐봐. 나무 플러스 집은 저거 말아. 이렇게 적는 경우 있거든. 이거는 나무로 된 집. 이렇게 적는 경우 있거든. 이거는 나무 파는 집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암기에 가까운 거지. 사실 이 사이시옷은 의미를 구분해 주려고 그런 거지. 우리가 의문변동의 대부분은 발음의 편의성 때문에 생기잖아.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근데 사이 소리는 어때? 소리가 더 들어가는데 발음의 편의성이 생겨? 아니지. 의미 구분 때문에 생긴 거야. 이해돼? 뭐뭐의 뭐뭐 느낌으로.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 사실 뭐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아까 이거 잘못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봐봐. 뭐가 맞아? 요거는 뒤에 오는 거에 따라 다르지. 밑돌이 아랫돌이 할 때 이제 이거는 이게 붙지. 근데 위층 같은 경우에 어때? 이렇게 붙지. 왜 이거는 소리가 이제 뭐 여기 세 개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뭐 그렇다고 구분할 수는 있긴 해. 근데 나머지는 이걸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저거는 왜 구분해요? 나무집 나무집? 아니 저 숫이랑 숫 수이랑 수? 그냥 뜻은 똑같아요 그냥? 아니 저거는 숫지, 순양, 순염소만 숫을 붙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수를 붙여. 왜 그러냐면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니까? 이것만 그나마 근거해서 찾을 수 있는 정도인 거야. 나머지는 근거가 없어. 상호 근거야 결국에. 이게 왜 이래요? 이러니까. 이거 왜 이래요? 또 이러니까. 이런 식인 거지. 왜 이렇게 소리 나요? 이렇게 발음, 이렇게 왜 표기해요? 이렇게 발음 나니까. 왜 이렇게 발음해요? 이렇게 표기 나니까. 표기하니까. 이런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글 맞춤법 31항. 요거는 비읍과 히읗의 표기 사례야. 원래는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거든? 근데 오늘날에는 이걸 사이소리 외에 딴 데 넣을 데가 없어서 그냥 사이소리가 됐어. 자, 보자. 일단은 비읍이 표기되는 사례. 우리 예전에 의문변동 처음 시작할 때 어두자음군이라고 기억나? 어말 자음군, 말 받침에 이제 자음군이 오는 거 말고 말머리 초성의 자음에 무리가 오는 거. 자, 봐봐. 예를 들어 볼게. 이거는 원래 어두자음군 표기에서 왔는데 예를 들어 볼게. 옛날에는 매 이게 이제 산에 나타내는 거고 쌀을 어떻게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어. 이게 어두자음군이지. 말머리에 자음이 여러 개 오는 거. 자, 근데 우리가 닭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리을 기억이면 뒤에 거 뒤로 보내잖아. 받침. 앞에가 비어 있으면 어떨까? 앞에 두 개 있는데 앞에가 비어 있으면 앞으로 보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발음해? 표기도 맵쌀, 발음도 맵쌀이야. 이해돼? 이게 앞으로 이동을 했다. 그럼 비읍시옷 만나니까 뒤에는 된소리 되겠지. 이해돼? 맵쌀은 우리가 찹쌀의 반대말로 우리가 흔히 먹는 쌀들을 다 그냥 맵쌀이라고 불러. 찹쌀의 반대말 개념. 보통 쌀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맵쌀이야. 이해돼?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게 뭐로 보는 거야? 이거는 사이소리의 일종이다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이소리가 아닌 거지. 또 뭐 이런 거 있어. 대 플러스 쌀이 그럼 어떻게 돼? 뎁쌀이. 오늘날도 이렇게 쓰거든. 이런 게 이제 비읍, 그 사이소리 비읍이 표기된 사례라고 보는데 사실은 사이소리가 아니라 뭐야? 어두자음군에서 온 거야. 근데 오늘날에 어두자음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사이소리에 넣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럼 히읗 표기는 히읗종성 체언이라는 개념에서 왔는데 히읗종성 체언의 사례는 원래
이런 거였어. 특수 체언 뒤에 히읗이 붙어 나오는 경우야. 그러니까 특정 단어 뒤에 특정 단어 체언 뒤에 플러스 조사가 오면은 요 사이에 히읗이 튀어나오는 사례였어. 원래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인 거야. 우리 앞에 있다 그럴 때 앞 플러스 조사 에 중에서 옛날엔 양성 모음이니까 이거였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냐면 앞에 있다 이렇게 표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건 고정문법 개념이지.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느냐? 앞에가 아니라 안으로 할까? 오늘날에 안이 남았으니까 앞은 없고 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해돼? 안, 인이라는 뜻이 인. 근데 요새 안과 박 쓸 때 어떻게 했어? 안, 박 하면은 갑자기 여기서 없었던 히읗이 튀어나오지. 어떻게 되고? 이제는 조사가 아니라 어때? 특정 단어가 뒤에 붙을 때, 그러니까 특정 단어, 예를 들면 옛날에 히읗 종성 체언이었던 단어들은 조사가 붙으면 뒤에서 히읗이 튀어나왔어.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 중에 일부만 살아남아가지고 특정 단어 뒤에 특정 단어가 붙을 때 어때? 히읗이 튀어나와. 암탉 같은 거. 아니면은 암수할 때 그것들. 수컷, 수것이 아니라 수컷이지. 암탉, 수탉 이렇게 오지. 왜? 히읗이 튀어나오면서 축약되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암수 같은 것들이 전부 어때? 암수, 안 이런 게 다 조사 붙으면 히읗이 튀어나오던 애들이었어. 중세국어에서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바뀐 거야? 현대국어에서 특정 단어가 뒤에 붙으면 그거를 다 히읗이 튀어나오면서 축약돼 버리는 현상으로 바뀐 거지. 그래서 원래 이것도 사이소리가 아닌 건데 사이소리뿐이 넣을 데가 없잖아 현대국어에서. 그래서 사이소리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된 거야. 이해되니? 질문. 정리.